안녕하세요. 현아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인류 문명의 기적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 역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대 그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우스, 헤라, 아폴론 같은 신화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역사, 즉 그리스 사람들의 실제 삶과 도시 전쟁, 지혜의 세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대결, 트로이 전쟁 같은 이야기들은 흥미진진한 전쟁 영화 같으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 완전히 매료됐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10분씩 고대 그리스의 시작부터 황금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 첫 시작, 미노스 문명에서 트로이 전쟁까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합니다. 크레타에서 시작된 최초의 그리스 문명, 미노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가 아닙니다. 바로 에게 남부의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미노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약 2800년, 이 작은 섬에서 아주 특별한 문명이 탄생했죠. 이들은 바다의 민족이었고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문자, 건축, 예술 등 다양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크레타는 중세 이전의 유럽에서 가장 앞선 도시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노소스 궁전은 무려 1000개 이상의 방이 있는 대규모 복합 건물로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훗날 미국 레버린스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궁전에는 수세식 화장실, 욕실, 하수도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미 현대식 설비가 존재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설 속 괴물 미노타우로스와 미궁의 탄생.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신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노타우로스 이야기죠. 이 괴물은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존재였고 크노소스 궁전 안에 있는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사실 포세이돈의 저주로 인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이 바다의 지배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신이 보낸 황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미노스 왕이 욕심을 내어 이를 지키지 않자 왕비가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저주를 걸었습니다. 결국 태어난 것이 미노타우로스였고 미노스는 이 괴물을 죽이지 못하고 궁전 지하 미궁에 가둔 뒤 매년 아테네에서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잡아와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물론 신화지만 당시 크레타의 유물 곳곳에는 황소와 관련된 벽화, 조각상, 장식들이 있습니다. 즉, 이 신화는 실제 크레타 문명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던 셈이죠.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또 다른 문명, 미케네의 부상. 이제 크레타섬 북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본토에는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동쪽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스 본토는 산악이 많고 바다에 둘러싸여 중앙 집권 국가보다는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가 생기기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도시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이 바로 미케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 부르죠. 미케네는 군사력 중심의 사회였고 미노스 문명과는 달리 철저히 전쟁과 정복을 중시하는 호전적인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미노스 문명과 교류하며 문자를 도입하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해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노스 문명의 몰락과 미케네의 침공.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노스의 강력했던 해군과 부는 점차 쇠퇴했고 기원전 1500년경 미케네인들은 크레타 섬으로 침공을 단행합니다. 이 침공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케네인들이 한때 크레타를 점령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 산토리니 섬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크레타의 주요 도시와 항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사건은 미노스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그 틈을 타 미케네가 지중해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또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전말 사실과 신화 사이. 바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이 전쟁을 기반으로 한 서사시인데요. 전쟁의 발단은 헬렌이라는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왕의 아내였던 헬렌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함께 도망쳤고 이에 분노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헬렌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납치당했다는 주장도 있고 전쟁의 본질은 무역로 확보 또는 지중해 통제권 쟁탈이라는 주장도 있죠. 무려 1186척의 배와 10만 병사가 동원됐다는 이 전쟁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고대 최고의 결투.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투입니다. 트로이 최고의 장군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죽이자 아킬레우스는 분노의 전장에 복귀하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두 사람의 결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용기와 명예, 복수와 인간성의 충돌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승리하지만 헥토르의 시신을 모욕하며 고대 사회가 지닌 전쟁의 비극과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지만 결국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 무릎 꿇고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자 아킬레우스는 마음을 바꿔 시신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서양 문명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트로이 목마는 어디에? 그리고 일리아스의 미스터리.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는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마 이야기는 후속 서사신 오디세이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며 사실과 신화가 더욱 뒤섞이게 된 계기입니다. 현재 고고학자들은 실제 트로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터키 서북부의 히사르륵 지역에서 많은 유물을 발굴했고 이곳이 실제 트로이 전쟁의 무대였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몰락과 고대 그리스 암흑기. 하지만 트로이 전쟁 이후 기원전 1200년경부터 그리스 전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그리스 암흑기라고 부르며 문자 사용이 사라지고 도시 국가들도 붕괴되며 거의 300년 동안 기록조차 남지 않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살아있었고 뭔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를 이해하는 건 고대 그리스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그리스 문명의 태동기인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그리고 트로이 전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했던 크레타 문명, 무력으로 성장한 미케네, 그리고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준 트로이 전쟁. 모두 신화와 현실이 겹쳐진 놀라운 이야기였죠. 다음 편에서는 암흑기를 지나 다시 태동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